안녕하세요. 빙나무TV의 빙나무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지난 전편에 보내드린 그 다가올 세상에 반드시 좀 무엇이 필요하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그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나 자신은 물론 또 우리 자식들 또 많은 후배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삶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아마 절실히 느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아마 더 많이 느끼시고 더 많이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요 사이 일어난 일들 또 예를 들고 또 예를 들다 보면은 그 당사자나 또 당사자 가족들에게 또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얘는 본인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 한번 설치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또 의미의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 많이 들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것 이건 아무리 100번 1000번 아무리 들어도 가서 내가 들었던 그 현장이라든가 그 사실을 가서 직접 한번 보는 것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오늘은 그 옛말과 아주 동일하진 않지만 같은 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고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하고 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이 그 본인이 당사자가 한 말을 듣고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의 그 한마디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본인의 그 소견 어떤 본인의 의견을 발표하는 그 장면을 내가 보고 또 내가 직접 또 듣고 느낀 게 많아서 한번 제가 오늘 이것을 주제로 해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동남아의 한 나라예요. 직접 내가 어느 나라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아마 또 일을 하시고 지금 거기에서 거주하고 사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그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근처의 식당 아마 이제 내 생각에는 뷔페 식당인 것 같아요. 그 뷔페 식당인데 그게 인사이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오픈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아웃사이드의 그 어떤 뷔페 식당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 자체가 조금 기후가 덥다 보니까 아마 야외에 오픈된 많은 식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떤 뷔페에서 그분이 하는 모든 사업적인 일 그래서 또 그와 같이 일하고 있는 많은 동료들 관련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마 거기서 회의를 하든가 모임을 갖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와중에 옆 테이블에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온주민들이죠.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주민들이 그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어떤 사업상에
이제 사업상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아마 이제 왈가왈부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뭐 금전이 이제 연관된 금전적으로 연관된 아마 이제 그러한 그 대화인 것 같아요. 그분이 말하는 그 내용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상대방하고 또 상대방끼리 서로 이쪽에서는 줬다, 이쪽에서는 안 받았다. 무슨 물건 대금인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간에 그거를 이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제 3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3자에 이제 이 사람은 나 그 3자에게 돈을 줬다. 또 이 사람은 난 그 3자로부터 그 돈을 받지 않았다 하는 그렇게 그 사업상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이제 서로가 약간의 아마 이제 뭐 약간 보이스 그러니까 음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따지는 식으로 아마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화하는 장면이 뭐 저도 실제로 이제 봤습니다만은 그 장면에 그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긴 들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쪽에서는 또 이쪽 나름대로의 어떤 동료들이라든가 그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거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또 베란간 옆에서 또 딴 테이블에서 또 그 몇 사람이 앉아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신경이 쓰여지겠죠. 예, 아무래도 방해가 되겠죠. 예, 그런데 그 방해가 됐다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 말을 전하는 당사자가 말하는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나 보지. 우리 좀 회의하고 또 우리 일하는데 약간 조금 그 방해가 되네. 하면서 이제 혼자 이렇게 투덜투덜 되는 식으로 불평불만을 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또 옆 테이블에서는 또 이렇게 계속 왈가왈부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한참 이 양반이 이제 자기네 그 원어민 자기네 언어로 얘기를 하니까 제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 양반이 그 나라에서 오래 좀 살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이제 대화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화를 이해하다 보니까 뭐 서로 다툴만 하네. 어쨌든 간에 서로 어떤 금전이 연관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이 양반이 그거를 한참 듣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이게 조금은 좀 우리나라하고 그래도 좀 다른데 우리나라의 국민성하고 이 나라의 국민성 이게 좀 완전히 좀 다른데 근데 그 다르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양반이 그 사람들 지금 그 나라의 그 어떤 몇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그 서로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싸우는 건 아니죠. 뭐 싸운다고 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좋은 예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서로가 이제 왈가왈부하는 그 장면이 이 말을 전하는 한국분인 그 당사자는 나쁘게 본 게 아니에요. 나쁘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지금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내용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그런 상태인데 톤이 고저가 없다는 거예요. 톤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서로가 그냥 이런 이런 증거를 서로 대면서 그저 그냥 대화가 조금 그 평화스럽지 않은 그런 어떤 상태, 목소리의 톤이 약간 조금 이렇게 정답 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문제로 서로 따지나 보다 하는 이제 그런 감정을 제3자들은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양반 하는 소리가 저런 문제로 만약에 한국에서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 아마 처음에는 조분조분 나가다가 서로가 뜻이 맞지 않고 서로가 이해가 안 되다 보면은 차츰 목청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목청이 서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래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엔 고성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서로 정말 치고받고 해야 할 그런 상황까지 연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초지종을 따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런 분쟁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서로가 상대방의 양보가 없잖아요. 어떤 분쟁이 생기다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의 근성이 서로가 양보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많은 걸 더 차지해야 되고 내가 더 이득을 얻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부동산 보험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정말 하우스를 하나 거래를 하다 보면은 많은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조율이 돼야 되겠죠. 어떤 서로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은 언제나 상대방의 이익이라든가 상대방의 사정은 거의 생각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좋게 나한테 아주 더 유리한 조건으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퍼센트지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한 80%, 90%, 뭐 95%는 다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수많은 그런 거래를 하면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저도 한국인이니까 뭐 특성을 너무나 잘 알죠. 그분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끼리 저런 일이 발생했다면은 저렇게 지금 장시간 동안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톤이 그냥 항상 같을 수 있을까? 올라가지 않고 놀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작은 돈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어떤 물건 대금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결국은 양쪽 두 당사자들이 톤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하는 말보다 약간 톤이 서로 따지고 서로 확인하다 보니까 약간 높을 뿐이지 그 이상 고저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몇십 분이 지났는데도 한국 같으면 벌써 이미 몇십 분까지 가지도 않죠. 그냥 뭐 서로 처음에는 웃으면서 만나다가 얼굴이 굳어지고 그러다 보면 목소리가 조금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또 서로가 또 양보가 안 되다 보니까 따지고 더 고성에 오가면서 나중에는 서로 정말 뭐 앉았다 섰다 하면서 서로 온수가 된 듯 아마 그렇게 싸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뭐예요? 뭐 결과는 뻔하죠. 안 하면 고소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싸움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큰 분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때 그 한국 사람이 목격한 그 장면은 분명히 금전적으로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왜? 한 사람은 분명히 나는 지불했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제3자 중간에 매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글쎄 모르죠. 그게 중간에 한 사람이 아마 장난질을 했는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없지만 아마 그래도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도 분명히 서로는 신뢰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중간에 사람을 두고 또 그 사람한테 주고 상대방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아오라 해서 또 받게끔 그런 신뢰를 쌓은 관계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우리가 뭐 예단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하다 보면은 약간의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말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로 서로가 따지고 다투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보여진 행동, 그것이 제3국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 자기 나라에서 일어났었던 일들과 그 자기네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떠한 광경이 펼쳐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광경을 주시했을 때 나타난 그거는 정말 글쎄 어떤 특수한 경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싸움하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경우 없어요. 어떤 경우에서 서로 다툼을 하다 보면 뭐 점잖은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얌전한 사람이나 또 가격한 사람이가 됐든 어떤 굉장히 타프한 사람이 됐든 나중에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울 때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인 행동은 그 나라의 평균, 국민성을 그래도 나타낸다는 것이죠. 왜? 이 양반은 그 나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보고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도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주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본인도 자기네 동료들이나 자기네 같이 온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신경을 못 썼다가 그저 시끄럽네. 우리 하는 일에 좀 방해가 되네. 조용했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그 사람들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 같으면 큰 소리가 더 나고 싸우든가 이미 나가버리든가 그냥 서로 서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헤어졌을 텐데 그 오랜 시간 작은 소리의 고저도 없이 그렇게 서로 그러나 해결된 것 같지는 않고 계속 서로 따지고 또 하는 것을 보면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은데 큰 행동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장면을 보고는 자기가 은근히 감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자기 같아도 저런 상태에 있으면 저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서 이 얘기를 할까? 아마 소리를 높이든가 화를 내든가 속된 말로 법적으로 한다든가 하면서 벌써 헤어졌을 텐데 그 장시간을 서로 그렇게 다투는 장면을 보고 저게 국민성이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직접으로 확인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솔직한 말로 동남아의 한 나라인데 그 동남아의 한 나라가 한국에 전해진 그 나라 사람들의 국민성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후진국이라고 아마 그렇게 또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좀 편견적인 사고방식으로 쳐다보고 바라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날 본 그 행동들은 저건 아닌데 저것이 후진국에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도리어 선진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네 하는 면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몰라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한치도 안 되는 속마음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겪어보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좋고 나쁘고 어떠한 성격의 사람인가 판단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옛날 말들이 하나 틀린 것이 없구나. 틀린 게 없죠. 왜? 그건 선조들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우리 정말 인생 후배들,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한참 사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년들, 청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 세대가 지금 모든 어떤 테크놀로지라든가 모든 것이 너무 발달된 상황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옛말을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요. 아니에요. 옛말은 무시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경청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 베이스로 해서 깨달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그런 증거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맞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새겨본 그 모든 우리 사자성어가 됐든 속담이 됐든 옛말 격언이 됐든 금언이 됐든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명시대에 그것은 무슨 옛날 말 아예 고리타분하게 꼬운데 같이 지금 나오는 젊은 아이들이 만드는 말들은 다 가지예요. 가지. 큰 원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들. 그 가지들이 무성하게 잎을 피우니까 그 가지들만 보잖아요. 꽃이 핀 가지, 푸른 잎이 달려있는 그 가지. 근데 그 가지를 버티고 그 가지를 뻗어나게 해서 꽃을 피우고 푸른 잎을 띄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과실이 걸리게 하는 것들은 다 그 뿌리와 그 나무의 동체가 다 제공하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이 내가 정말 이렇게 볼 때는 어떤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새 무슨 어떤 컴퓨터라든지 무슨 모바일 폰을 통해서라든가 모든 것이 다 어떤 하나의 알리지를 이용한 어떤 하나의 기계를 이용해서 모든 걸 작동하다 보니까 옛말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조들이나 우리 선배들의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혜스러운 말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저는 그게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말을 아무리 자기네들이 했던 행동, 지금 어떤 행동이 전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듯이 인성이 나빠서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어. 그래서 어떤 스타가 됐어. 근데 내가 옛 어린 시절에 많은 학폭이 있었고 잘못된 행동, 어떤 남을 괴롭혔던 행동 그것이 잊혀지겠어요? 당한 사람은 절대 안 잊혀집니다. 그러면 내가 유명인이 되고 성공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옛날 버릇이 계속 나올까요? 아니겠죠? 옛날 버릇은 다 뒤로 감추고 결국은 좋은 말,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갖은 스윗한 말로 방송이나 어떤 공중 매체에 나와서 말을 하다 보면 그 당한 사람은 그 당사자의 그 어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퍼스널리티, 저 인성이 어떻다는 것, 뭐라 그러겠어요? 저 인성이 저거 개 같은 인간인데 속된 말로. 예. 그런데 지금 쏟아내는 말은 너무 정말 겉다르고 속다르네.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모든 걸 폭로하고 모든 것을 다 SNS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다 폭로를 해버리다 보면 하루아침에 폭삭 가라앉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 명심해야 돼요. 다 옛말에 나온 말 아니에요, 그것이. 옛말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겪은 고통, 경험, 슬픔, 행복, 뼈저린 체험에서 나온 말들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 지금. 인간이 먹고 살려면 하는 행동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꼰대니 고리타분한 소리니 그렇게 하는 그 당사자들이 결국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잘못을 커버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니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것이 요즘 정치인들 아니에요? 정치인들, 좋지 않은 정치인들, 나쁜 정치인들, 그 아주 곤모술수에 능한 정치인들은 세상이 시끄러워야 돼요. 시끄러워야, 세상이 시끄러워야 자기에게 주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주목, 자기에게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 방법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딴 데서 시끄럽게 만들어야 자기네들은 그저 눈속임을 하고 모든 국민이라든가 또 주민이라든가 시민들을 속이면서 자기네들 배만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지금 내가 이 소식을 전하는 그 당사자 그분이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야, 나 놀랐네. 저 한국 같으면 벌써 지금 뭐 막 고성에 오가고 뭐가 난리가 나고 아마 막말로 의자가 이리저리 막 팽개쳐지고 했을 텐데 저렇게 긴 시간을 정말 음의 고주도 없이 저렇게 서로 차근차근 해결을 위해서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한국 같으면 적인 해결 외에는 날 수가 없을 텐데 저렇게 하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해결책을 찾겠네. 결국은 해결은 아마 좋게 날 것 같네. 왜? 옆에서 지켜본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예견 또 느낌 그러니까 서로가 온수 질 일은 없겠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떤 방법이 나오면 그래 네가 이만큼 양보했으면 나도 이만큼 양보할게. 왜? 서로 소리 지르면서 온수가 안 졌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찬스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명함이고 아무리 나름대로 뭐 우리가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무슨 선진국이고 뭐 후진국이고 중진국이고 그걸 따지기 전에 선진국, 후진국, 중진국은 꼭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훌륭한 리더, 지도자를 못 만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라가 뭐 우리나라가 제가 미국 올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후진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그래도 그 후에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금 끌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배가 부르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제 옛날 일은 다 잊고 지금 점점 나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하는 말은 뭐냐면 백문이불여일견 한번 가서 보지 않고는 너무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후지다 해서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우리보다 못할 것이다. 그런 정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들,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행동들은 하지 마십시오. 잘 살고 못 살고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이 세상 사람이 다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내 마음대로 태어납니까? 아, 나도 저 선진국의 평화스러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겠죠. 그 왜 시끄러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건 하늘의 일이지. 운명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잘나고 못남을 다 그렇게 통틀어서 그냥 섞어서 뭐 남을 그렇게 판정을 해버린다? 어리석은 짓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소식을 전한 그 양반이 존경스럽습니다. 바로 지금 저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정말 100배는 더 낫네. 나는 싸울 줄 알았는데 큰 소란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정말 어떤 서로 사무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저런 행동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선진국 사람과 뭐가 다를 게 있을까? 바로 맞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가 제일 많은 것이 우리 한국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나가서 봐야 됩니다. 제 친구 이티오피안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자기가 가고 싶은 본향을 찾아서 갔지만 그 친구 이티오피아 뭐 누가 그 이티오피아를 부자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와 처음 사귀었을 때에 그 친구가 방문했던 나라, 한번 가봤던 나라, 유럽, 뭐 소련, 그러니까 그 당시는 소련인데 지금은 뭐 러시아라고 하죠. 저는 솔직히 한국하고 미국밖에 모릅니다. 그 친구는 정말 5손가락이 넘는, 아마 10손가락까지는 안 되지만 5손가락이 넘는 외국을 방문을 했고 외국에서 공부를 했고 저는 놀랬어요. 저보다 훨씬 더 전문을 많이 익힌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티오피아 사람이니까 그냥 가난에 찌들어서 살았나 보다. 그렇게 저도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그 사람에게 결국 전 항복했어요.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너 나이 때 하여튼 네가 외국을 방문할 때 그저 한국에서 그저 닭 쫓은 게 지붕 쳐다보듯이 매일 그런 생활을 했을 뿐인데 너는 참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외국 여행도 가고 외국 방문도 하고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하는 것도 깊고 모든 것이 나보다 낫구나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속단하지 맙시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만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가서 봤느냐 안 봤느냐 그저 말만 들었느냐.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어 달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수영 보기에는 쉬운 것 같죠. 이제 할 것 같죠. 그냥 조금만 연습하면 할 것 같죠. 근데 막상 물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바로 됩니까? 안 돼요. 물속에서 맨날 며칠을 물도 먹어가면서 허우적거려야 그때 조금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허우적거리는 그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물만 바라보고 그저 아름다운 그 수영장 주변에 경치나 구경하고 그저 푸른 물이나 바라만 봤을 뿐이지 실제로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며 물을 먹어가면서 그냥 배우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그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겸손합시다. 그리고 남을 속단하지 맙시다. 백문이 불여일견. 내가 가서 100번 듣기보다 1000번 듣기보다 한 번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야 할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 부탁합니다. 경험을 통한 이런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들, 경험을 직접 통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경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저 책만 보고 공부만 하고 연구만 해서 그런 어떤 타이틀만 가지고 그냥 내뱉는 그러한 말보다는 경험자의 말을 여러분들 더 경청하기 바랍니다. 그들을 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Thank you.